홍준표의 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꿈, 홍준표의 꿈은 뭐냐? 여러분, 국회의원은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법으로 국민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어떤 법안을 내놓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민주당, 미래통합당 웃기지도 않는 법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이 나라를 이끌 만한 리더가 누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홍준표 국회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입니다. 모두들 1호 법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제 방에서는 1호 법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하고 촉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생각하는 법안은 포퓰리즘 이런 거 말고 규제 완화 법안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진짜 나는 포퓰리즘 말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홍준표답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법안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대구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에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있고 많은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는 것은 인천공항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여러 물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각종 공장들과 시설들과 산업들이 커나가고 있었던 건데, 대구에 통합신공항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고 하면은 대구 주변에도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대구를 제2의 허브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인천공항밖에 없는데 대구에도 신공항을 만들어서 대구도 이제는 발달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 52시간제.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필요한 지금 법안입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를 지금 강제조항인데 이 두 조항, 대한민국의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권고조항으로 바꾸는,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강제조항을 권고조항으로 바꾸자. 권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든 뭐하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산업의 특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구소 같은데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연구하다가 박 터지게 밤새서 연구를 하다가 주 52시간제가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다 퇴근해. 이 말이 됩니까? 현실에 맞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미친듯이 폭발을 하잖아요. 임금이 막 올라가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막 상승을 하고, 최저임금이 오른 효과를 못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민들이. 왜?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물가가 다 올라가서 똑같아. 거기다가 최다 지금 실업으로 빠지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법안은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대 여당의 좌파 정책을 바로잡는 법안이어서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 완화 법, 그리고 대구에 신공항을 만드는 법,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닭같이 높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강제하는 법, 이것을 좀 완화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살릴 법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들은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좌파 정책을 바로잡는 법안이어서, 거기다가 지금 미래통합당
표를 다 합쳐봤자 100표를 간신히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바로잡겠다. 대한민국의 집값이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것도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하는 진짜 우파 법안, 진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법안들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홍준표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법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언론에도 나간 적이 없고 김거희 TV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준표 의원실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지금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만, 홍콩 이런 신흥국들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대만은 양도소득세까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런 주요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양도소득세만 부과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연간 누적 수익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해주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해, 증권거래를 해. 지금은 내가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돼.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8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어. 그래도 나는 세금을 내야 돼. 나는 돈을 잃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수익을 본 사람만 세금을 내게 하자. 거래세를. 수익을 낸 사람만 내고 연간 누적 금액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거래세를 면제해주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차츰차츰 선진국들처럼 주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없애자. 이런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주식 거래세 단계적 폐지, 이것도 하면서 주식 거래에 부정한 일을 하면은 말하자면 내부 거래, 통정 거래, 작전 세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식 거래를 부정을 일으켜서 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적발이 되면 이익금을 전부 다 국고를 환수하는 이런 법안, 이런 법안도 지금 홍준표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는 거. 네, 땡큐넥스님이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속세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진짜 우파적인, 야, 우파의 법이 뭐냐? 진짜 우파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를 홍준표는 보여주려고 한다, 앞으로. 자,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진짜 우파법이 뭔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이 뭔가를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지금 온갖 미래통합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포퓰리즘만 하려고,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포퓰리즘 짓만 하고 있고 그런 법안만 내려고 하고 있는데, 홍준표는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하나, 여기다가 지금 이 법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 외에도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들 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 빼고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때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었던 그런 법들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소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생각하는 법이 뭐고, 구체적으로 홍준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 뭔지를 앞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법안으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겠다.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 그리고 버스킹, 이런 식으로 진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버스킹은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또 좀 커지고 있어요. 수도권에 특히. 그래갖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버스킹은 좀 잠정적으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버스킹을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좀 버스킹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나서 다시 좀 일정을 봐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뭐 저한테도 지금 버스킹 언제 해요? 버스킹 일정 어때요? 막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참 이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일단은 좀 진득하니 기다려 봐야겠다. 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홍준표 후보 시절에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플라잉카를 유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안입니다. 이게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최용희라고 하는 분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반드시 빨리 해야 될 일인 게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 8개국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빨리 하는 게 남는 장사인 겁니다. 지금. 플라잉카를,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산업 기반을 갖춘 나라가 별로 없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한국, 이 정도 말고는 없다. 빨리 시작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빨리 뛰어들어갖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선도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안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표준화 작업을 빨리 서둘러갖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국민들한테 돈 뿌릴 생각하지 말고 그 예산을 그런 기업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열심히 그런 산업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규제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좀 좋은 소식 중에 좀 하나가 좀 기대를 얼만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됐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홍준표 의원실에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홍준표 의원을 비판을 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줄줄이 찾아와갖고 심지어는 좀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때 죄송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홍준표 국회의원실이 지금 빠글빠글하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리고 특히 초선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라는 사람을 봐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홍준표를 만나보고 나서는 언론에서 말하던 것과 좀 느낌이 다르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홍준표를 처음에 보고 나서 우리가 홍준표라는 사람을 좀 오해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닌데? 전혀 안 그런데? 홍준표가 완전 꼰대인 것 같고 완전 너무 강성인 것 같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독선적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렇네? 하고 많은 초선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오랫동안 홍준표가 한 20, 30년 정치를 해왔다 보니까 오랫동안 홍준표를 알고 있던 중진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홍준표를 오랫동안 알아오던 정치인들은 홍준표가 좀 달라졌다. 홍준표가 변했다. 부드러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를 원래 알던 사람들은 홍준표가 변했다. 달라진 것 같다.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고 홍준표를 처음 본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만나보니까 안 그런데? 우리가 홍준표를 오해했었네.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의도에서 그런 소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 개원 이후에 직접 홍준표를 만나본 사람들이 홍준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이 평가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실제로도 홍준표 의원이 좀 작정을 하고 좀 프렌들리하게 동료 정치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